드디어 2024년 보조금 개편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4년에 전기차를 구매 예정인 분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선 전기 승용차 기준으로 올해 최대 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은 650만원으로 작년 680만원에 비해 3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보조금의 계산 방식이 기존보다 복잡해진 만큼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4년에 전기차를 구매할 때 체크해야 하는 6가지 기준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구매하는 전기 승용차의 가격이 5,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고보조금은 5,700만원으로 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차량 가격을 유도하기 위해서 낮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테슬라 Y는 5,699만원에서 5,499만원으로 변경되고 폴스타2와 폭스바겐 ID4 역시 5,49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건 성능 보조금입니다. 올해 최대 받을 수 있는 성능 보조금은 중대형 최대 400만원, 경소형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성능 보조금을 결정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는 주행거리인데요. 올해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500km를 넘어야 성능 보조금이 줄지 않습니다. 400에서 500km 사이는 주행거리가 10km 줄 때마다 28,000원이 감액되고 400km 미만은 10km당 6만원씩 차감됩니다. 400km 미만일수록 보조금이 줄어드는 폭이 훨씬 커지죠. 올해는 성능 보조금을 계산할 때 배터리의 밀도와 재량 가치도 따집니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발표되자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불리하다는 얘기가 나온 이유인데요. 현대, 기아 등이 생산하는 국내 전기차는 대부분 국산의 니켈, 코발트, 망간, NCM 배터리를 씁니다. 반면 테슬라를 포함한 수입차는 중국 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비중을 늘리고 있죠. LFP 배터리는 국산 전기차들이 주로 쓰는 NCM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낮고 배터리의 수명이 끝난 뒤 회수할 수 있는 유가 금속도 NCM 배터리에 비해 가치가 떨어집니다. 정부는 배터리 효율 개수와 배터리 환경성 개수를 이용해 밀도와 재활용 가치를 평가하고 이 점수가 낮으면 보조금 혜택이 줄어들도록 설계했습니다. 전기차의 AES 개수도 중요합니다. 뭐 이런 것까지 있었나 하셨을 겁니다. 올해는 전국 8개 권역에 직영 정비센터가 1개 이상 운영돼야 성능 보조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급속 충전기가 많이 보급된 제조사 차량 구매 시 인센티브가 부여되는데요. 최근 3년 내 표준 급속 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의 전기차에는 20만원, 2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 전기차에는 40만원이 주어집니다. 혁신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고속 충전이 가능한 차량에 30만원, V2L 기술이 가능한 차량에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 국제 표준에 차량 정보 수집 장치가 탑재되어 있으며 배터리 안전 보조금으로 2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보급 목표 이행 보조금은 현재 제조사 10곳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제조업체가 친환경차를 일정 수준 이상 보급하면 주는 인센티브인데요.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기업에 국내 기업은 5곳과 해외 기업 5곳이 있습니다. 금액은 지난해에 동일한 140만원입니다. 앞서 말한 것을 토대로 구체적인 전기차 보조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하고 어렵죠. 이런저런 계산을 하지 않고 쉬운 방법으로는 환경부의 무공해차 통합누리지 사이트에 국고보조금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차량별로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나오기 때문에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로 원하는 전기차 모델이 최대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미리 포기하지 말고 지자체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별개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큰 만큼 올해 적용되는 지자체 혜택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전기차 한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